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갑에서 가장 빠르게 새어나가는 돈이 뭘까요? 커피값, 병원비? 아닙니다. 바로 교통비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 한 달에 쓰는 교통비가 평균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이요. 1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이 돈 그냥 버스비, 지하철비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교통비를 영원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국가에서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복지카드라는 이름으로요. 문제는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발급받는 방법도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자기가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남은 인생 교통비를 영원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손주들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라고 그 방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아직 65세가 안 됐는데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문제는 만 60세부터 64세까지 이 구간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 연령대 분들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장애인 복지카드를 이미 갖고 계신 분, 장애 등급을 받으셨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교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가족. 이분들은 별도의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나이 제한 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만 60세부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 돼 하고 그냥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면 의외로 대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추가 혜택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무료. 이건 다들 아십니다. 그런데 일부 구에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께 마을버스까지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어요. 경기도 어떤 시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택시 할인 쿠폰을 줍니다. 이런 정보는 직접 발로 뛰지 않으면 모릅니다. 인터넷에도 안 나와요. 그냥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조언, 일단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나 교통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하나 들고 가시면 5분 만에 확인됩니다. 대상자면 그 자리에서 신청 방법까지 다 알려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겠지? 귀찮은데 뭐 버스비 정도야. 그 생각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혜택은 일찍 받을수록 평생 아끼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만 65세부터 받는 사람과 만 70세부터 받는 사람의 차이 5년 동안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이요. 그러니 지금 당장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내일 주민센터에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복지카드를 받은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써야 최대 혜택을 받는지 그 핵심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복지카드를 받으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카드를 받았으면 이제 돈을 아껴야겠죠? 그런데 말이죠. 많은 시니어 분들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하십니다. 복지카드를 갖고 계신데도 한 달에 여전히 몇만 원씩 교통비가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환승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김모 할머니. 이분은 서울 지하철은 무료로 잘 타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집 앞에서 지하철역까지 타려면 마을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버스비 1,500원, 하루에 왕복 3,000원, 한 달이면 9만 원입니다. 지하철은 공짜인데 버스비만 1년에 108만 원을 쓰신 거예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환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원칙. 서울 지하철은 무조건 복지카드로 타십시오. 만 65세 이상이면 완전 무료입니다. 수도권 전철도 마찬가지예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어디든 공짜입니다. 두 번째 원칙. 버스는 상황에 따라 카드를 나눠 쓰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서울시 버스는요, 복지카드로 타도 무료가 아닙니다. 할인만 됩니다. 성인 요금 1,500원에서 할인받아서 약 750원 정도 내야 해요. 반값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해야 한다면 이때가 중요합니다. 환승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같은 카드로 30분 이내에 갈아타면 추가 요금이 없거나 적게 붙습니다. 그런데 복지카드는 환승 할인이 제대로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하철 타고 내려서 버스로 환승한다. 복지카드 하나만 쓰면 지하철은 무료, 버스는 750원 냅니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여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5세 미만이거나 혹은 지방에 사시는 분이라면 일반 교통카드와 복지카드를 둘 다 갖고 다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하철 탈 때는 복지카드 찍어서 무료, 지하철 내려서 버스 탈 때는 일반 교통카드로 찍으면 환승 할인이 적용돼서 더 저렴하게 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복합 환승 전략. 이렇게 하십시오. 1단계 지하철은 항상 복지카드 무료입니다. 2단계 버스만 단독으로 탈 때는 복지카드 할인받으십시오. 3단계 지하철 내려서 버스 환승할 때는 일반 카드도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게 더 저렴한지 실제로 한 번씩 계산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냐면요. 이 차이가 한 달에 2만 원, 3만 원씩 벌어집니다. 1년이면 30만 원 이상 차이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입니다. 택시도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카카오 택시나 지자체 콜택시 이용 시 할인 쿠폰을 줍니다. 서울시는 따복택시라는 게 있어요. 경기도는 경기택시 플러스, 인천은 이모빌리티. 이런 앱을 깔아서 복지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택시비도 30-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 스마트폰 잘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주민센터 가시면 직원분들이 앱 설치부터 등록까지 다 도와줍니다. 자녀분들한테 부탁하셔도 됩니다.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평생 할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교통비여원에 가까워지려면 환승을 정복해야 합니다. 복지카드 하나만 믿지 마시고 일반 카드도 같이 갖고 다니면서 상황에 맞춰 똑똑하게 쓰십시오.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비만 아끼는 게 아닙니다. 복지카드 하나로 인생의 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숨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복지카드 교통비만 아끼는 카드 아닙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카드 하나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혜택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칩니다. 오늘 제가 그 숨은 혜택 5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돈입니다. 돈이자 건강이고 행복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혜택 철도 할인. 버스, 지하철만 되는 줄 아셨죠? 아닙니다. KTX, SRT, 무궁화 다 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기차표를 살 때 30% 할인받을 수 있어요. 단 평일 한정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할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십시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 정상가 59,800원,
할인받으면 41,860원입니다. 왕복이면 36,000원 아끼는 겁니다. 손주들 보러 지방 가실 때, 자식들 보러 멀리 가실 때, 여행 다니실 때 꼭 이 할인을 쓰십시오. 인터넷 예매할 때 경로 할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역 창구에서 표 사실 때는 신분증만 보여주시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 혜택 공공체육시설 무료 또는 할인. 운동하셔야 합니다. 건강이 재산입니다. 그런데 헬스 장비 비싸죠? 한 달에 5만 원, 6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공공체육센터는 시니어 분들께 거의 무료입니다. 각 구청, 시청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 여기 가시면 만 65세 이상은 월 1만 원 이하로 이용 가능합니다. 어떤 곳은 아예 무료예요. 수영장, 헬스장, 요가, 탁구, 배드민턴 다 할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 들고 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냥 신분증만으로도 되는 곳 많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까운 체육센터 목록 다 나와요. 운동 안 하시던 분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공짜로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손해입니다. 세 번째 혜택 박물관, 고궁, 미술관 무료 입장, 문화생활 하셔야 합니다. 머리도 쓰고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그런데 입장료가 만만치 않죠? 경복궁 3,000원, 국립중앙박물관은 무료지만 특별전은 돈 받고 덕수궁 1,000원, 창경궁 1,000원 이거 다 합치면 부담됩니다. 가족들이랑 가면 더하고요. 그런데 만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입니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화시설 전부 무료 입장입니다. 신분증만 보여주면 됩니다. 복지카드도 되고요.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나들이 가실 때 아이들 표만 사면 됩니다. 어르신들은 공짜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방국립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 부여, 광주, 대구, 전주, 전국 어디든 국립문화시설은 시니어 무료입니다. 네 번째 혜택 국립공원 무료 입장. 등산 좋아하시죠? 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은 입장료가 있어요. 설악산, 지리산, 북한산 1인당 1,000원에서 3,000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은 완전 무료입니다. 신분증 보여주시면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케이블카나 특별시설은 따로 돈 내야 하지만 기본 입장료는 안 내셔도 돼요. 등산 다니시는 분들 이거 꼭 챙기십시오. 한 번에 3,000원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에 10번만 가도 3만 원입니다. 평생으로 치면 수십만 원 아끼는 겁니다. 다섯 번째 혜택 보청기 보조금.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귀가 안 들립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청기가 비쌉니다. 한쪽에 100만 원, 200만 원씩 합니다. 양쪽 하면 300만 원, 400만 원. 서민들한테는 큰 부담이죠. 그런데 말이죠. 국가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 난청 환자 중 청력 검사를 받아서 일정 기준이 하면 보청기 구입비로 최대 13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복지카드와는 별개지만 같은 시니어 복지 체계 안에 있는 혜택입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1단계 이비인후과 가서 청력 검사 받으십시오. 2단계 의사소견서 받으시고 보청기 처방전 받으십시오. 3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십시오. 4단계 승인 나면 보청기 구입 후 영수증 제출하십시오. 5단계 지원금 받으십시오. 복잡해 보이지만 병원에서 다 안내해 줍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도와줍니다. 귀 안 들리는데 그냥 참고 사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가족들과 대화도 안 되고 고립되고 우울해지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보청기 지원받아서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5가지 숨은 혜택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철도 할인 KTX, SRT 30% 할인, 둘 공공체육시설 거의 무료, 셋 박물관, 고궁 전부 무료, 넷 국립공원 입장료 무료, 5 보청기 보조금 최대 131만 원 지원. 이 5가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1년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아는 사람만 받는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홍보를 잘 안 합니다.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5가지 혜택 중에서 몇 가지나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로 사용해 본 건 몇 가지입니까? 대부분 한두 개도 안 쓰고 계실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셨습니다. 그러면 실행하셔야 합니다. 알기만 하고 안 쓰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모든 혜택을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실제 사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모 할머니, 당시 68세.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서울에 살고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짐이 되기 싫었다고, 아이들한테 손 벌리기 싫었다고. 그래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돈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식비, 관리비, 병원비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부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교통비였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에 2~3번 동네 경로당에 가고 싶으셨어요. 친구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까지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왕복 3,000원, 일주일에 3번이면 9,000원, 한 달이면 36,000원입니다. 그게 부담이 되셨던 겁니다. 36,000원이요. 그래서 할머니는 경로당 가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1번으로. 그러다가 결국 아예 안 가게 되셨습니다. 집에만 계셨어요. TV만 보시고 아무도 안 만나시고 말도 안 하시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이 전화하면 응, 괜찮아, 잘 지내 이러셨대요. 실제로는 하루에 한두 마디밖에 안 하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왜 이렇게 사나 하는 생각만 드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직원 한 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복지 혜택 안내차 방문한 거였어요. 그분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복지카드 만드셨어요? 할머니는 그때 처음 아셨대요. 만 65세 넘으면 교통비 무료라는 걸. 아니, 그런 게 있었어요?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직원분이 그 자리에서 신청 도와드렸습니다. 2주 후 카드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카드를 들고 처음으로 경로당에 다시 가셨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서 카드를 찍었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화면에 떴습니다. 무료. 할머니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하신답니다.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무료라는 2글자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고. 경로당에 도착하니까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할머니는 그냥 웃으셨답니다. 그 뒤로 할머니는 매일 나가셨습니다. 경로당도 가고 복지관도 가고 공원도 산책하고 박물관도 가보고 등산도 다니고 전부 무료였습니다. 돈 걱정 없이 마음껏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달라지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말도 많아지고 웃음도 많아지고 자식들이 전화하면 이제는 할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는데 말이야. 친구들이랑 박물관 갔더니 참 좋더라.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약도 안 먹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카드는요, 그냥 교통카드가 아니에요. 이건 나한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 카드예요. 세상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해준 카드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6,000원. 우리한테는 별것 아닌 돈일 수 있습니다. 외식 한 번, 옷 하나 값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르신들한테는 그 36,000원이 세상과의 연결을 끊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복지카드는요, 단순히 돈을 아끼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건 존엄입니다. 이건 자유입니다. 이건 연결입니다. 돈 걱정 없이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세상을 누리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이 카드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꼭 쓰십시오. 나는 괜찮아.
돈 조금 아끼는 거 가지고 뭐 그래. 이러지 마십시오. 이건 아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세상은 넓고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습니다. 복지카드가 그 문을 열어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카드는 단순한 교통카드가 아니라는 것. 이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도구라는 것. 교통비뿐 아니라 문화생활, 건강, 심지어 마음의 평화까지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는 사람만 누린다는 거. 정부는 홍보 안 합니다.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만 혜택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단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종이에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1단계 복지카드 점검. 나는 대상자인가? 바로 확인하라. 첫 번째로 하실 일, 내일 당장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전화하지 마시고 직접 가십시오.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창구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교통비 지원이나 복지카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직원이 컴퓨터로 확인해 줍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거의 확정입니다. 만 60세에서 64세 사이면 다른 조건 확인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 자리에서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도와줍니다. 2주 후면 카드 나옵니다. 만약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자체별 추가 혜택도 있나요? 물어보십시오. 시, 구, 동마다 따로 지원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녀분들 카드도 같이 확인하십시오. 만약 자녀 중에 장애가 있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자녀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를 챙기십시오. 복지카드 받으셨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2번째 단계입니다. 일반 교통카드도 하나 더 준비하십시오. 복지카드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환승 할인을 제대로 받으려면 2개를 상황에 맞춰 써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지하철 단독 복지카드 무료입니다. 버스 단독 복지카드 할인받습니다. 지하철 버스 환승 복지카드로 지하철 무료. 버스는 일반 카드로 환승 할인. 버스 지하철 환승 상황에 따라 2 카드 중 저렴한 걸로. 처음엔 헷갈리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한두 번 써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택시 앱도 하나 깔아두십시오. 카카오 택시 또는 지자체 콜택시 앱. 복지카드 번호 등록해 두면 택시도 할인받습니다. 나 스마트폰 잘 모르는데 자녀분들한테 부탁하십시오. 손주들한테 부탁하십시오. 주민센터 가면 직원들도 도와줍니다.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평생 씁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하십시오.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복지카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지갑에 넣어두고 안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미션입니다. 매월 5가지 혜택 중 최소 3가지는 꼭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서요. 이번 달 계획을 이렇게 짜는 겁니다. 1주차 공공체육센터 등록하고 1주일에 2번 운동 가기, 2주차 박물관이나 고궁 하나 가기, 손주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3주차 국립공원 등산 가기, 입장료 무료 챙기기, 4주차 기차 타고 지방 여행 가기, 철도 할인 30% 받기, 그리고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은 보청기 보조금 신청하십시오. 이건 꼭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이번 달은 박물관 가는 달, 다음 달은 여행 가는 달.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실천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매달 말에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이번 달에 복지 혜택 몇 개나 썼나? 얼마나 아꼈나? 어디 가봤나? 이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에만 계시던 분이 매일 나가게 됩니다. 돈 걱정하시던 분이 마음 편히 쓰게 됩니다.
외로우시던 분이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이게 복지카드의 진짜 힘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세 단계 행동 강령. 1단계 복지카드 점검, 내일 주민센터 가기. 2단계 환승의 비밀 실천, 2개 카드 활용하기. 3단계 숨겨진 혜택 매월 사용, 혜택을 습관으로 만들기.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결심하시고 내일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 세 단계로 바뀝니다. 저는 그걸 수백 번 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0분 가까운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영상 꼭 저장하십시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저장 버튼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게 저장해 두십시오. 주민센터 가기 전에 한 번 더 보시면 도움됩니다. 두 번째,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버튼도 같이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앞으로 올리는 시니어 복지 정보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보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혜택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계신 것들 전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좋아요 버튼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유튜브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좋아요가 많으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다른 어르신 한 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탁입니다. 댓글 남겨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예를 들어서요. 저는 복지카드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내일 바로 주민센터 갑니다. 이런 댓글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이미 복지카드 쓰고 있는데 환승의 비밀은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이 영상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이것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나만 몰랐던 게 아니구나. 나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저도 댓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고민 들으면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짧게라도 한 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친구들, 가족들, 동네 어르신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고 단체 채팅방에 올려주십시오. 정보는 나눌 때 가치가 있습니다. 혼자 알고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복지는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평생 세금 내고 이 나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셨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받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혜택으로 남은 인생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사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